자, 이번에는 이제 제 4차죠. 2회 제 4차인데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시설공사에서 착공신고 대상이에요. 착공신고 대상은 옥내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설비 등하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죠. 그 중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그럼 이거는 뭐 물어보기는 공사업법 형태로 물어봤는데 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9개를 다 암기하고 가셔야 되죠. 첫 번째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 맞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 하나죠.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맞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은 맞는데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안에는 안 들어가고 옥내 소화전으로 따로 분류가 되죠. 강화액 소화 설비는 해당 사항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하자 보증 대상입니다. 소방시설별 하자 보증 기간이 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경보 설비들 쪽에서 두 개죠. 화재 알림 설비하고요. 자동 화재 탐지기가 3년으로 가 있죠. 화재 알림 설비 3년. 비상 방송 설비 2년이죠. 자, 그리고 소화 설비예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 분무 등 3년. 스프링클러 설비 등도 3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 기간에 틀린 건 2번 비상 방송 설비입니다. 자, 근데 자, 이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요. 기존에 세 가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세 가지죠.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제가 이걸 다 쓰는 이유는 이거 쪼개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그럼 여기서 하자 보증 기간은 이거 2월 달에 개정되기 전까지 얘네 두 개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개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지문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혹은 스프링클러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도 다 맞는 거예요. 하자 보증 3년 안에. 근데 예전에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써 있으면 틀린 지문이었죠. 그전에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딱 두 개로만 정해놨으니까. 근데 얘가 추가됐다니까 저 스프링클러 등이라고 한 단어만 고친 거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9개 중에 하나 써놔도 맞다라는 소리예요. 3년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1번, 2번은 그렇게 문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3번.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상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얘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예요. 필요적. 우리 흔히 필요적 취소 사유는 한 번 걸리면 그냥 취소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흔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그러죠. 자,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기. 이게 좀 특이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격증을 빌려줘요. 그럼 바로 영업 정지가 아니라 취소 사유인데 소방시설 공사법은 이걸 빌려준 경우에는 정지 사유예요. 다음 등록 결격 사유에 되면 이게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정지 사유가 안 돼요. 다음 영업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여기도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죠. 얘는 그러니까 필요적 취소 사유가 3개. 그리고 여기는 정지는 따로 분류를 해놨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법 조문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4번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어떠한 소방시설 공사할 때를 말하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얘기는 뭐 국어를 좀 어렵게 써놨긴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요.
자, 소하 용수 설비요. 신설 또는, 자, 이거 여러분들 뒤에 신설 개설, 얘는 감리자 지정은 신설 개설 증설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자, 용수 설비는 신설 개설만입니다. 맞아요. 통합 감시설. 자, 우리, 감리자 지정은요, 기본적으로 경보 설비는 다 신설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 감시시설을 신설 개설할 때, 비상 방송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그 다음에 호스 릴 방식의 물분무 등 수화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하거나 방호구역을 증설할 때가 됐는데, 자, 여기서, 물 분무 등 수화 설비는 해당 사항이 없죠. 물 분무 등 수화 설비는. 근데 이제 아마도 이거를 안 쓰고 쓰기는 이제 그거 쓸 거예요. 자동화재 탐지기랑 화재 알림 설비. 화재 알림 설비도 감리자 지정 대상 안에 포함된다요. 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소방대 성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예식장, 동물원, 박물관, 학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게 넘어가면 교육시설로 봐야 되죠. 교육시설로. 그래서 학원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시설. 이게 미만이다 그러면은 근린생활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보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다. 밑줄친 시설로 옳은 것은. 자, 16조의 1항이죠. 피난시설, 방화시설이에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역, 그 다음에 방화시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에 호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화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방화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5조죠. 제6조죠. 6조 5항 제3호에 방화벽하고요. 마감 재료를 방화시설이라고 한다. 방화시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에 가까울 거예요. 그럼 피난시설 방화구획은 그냥 저거 자체만으로 쓰는데 방화시설이란 방화벽과 마감재료 두 개를 포함한다. 다음은 7번.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 방염 물품이에요. 대상 물품.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하는 게 있고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입니다. 그랬을 때 1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블라인드류를 포함하죠. 커튼 블라인드류예요. 그럼 얘는 방염 가공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다음 2번 보시면 벽지류가 나옵니다. 벽지류. 자, 얘는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제외되고 얘는 가공 공정에서 나와야 돼요. 전시험 합판 목재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다만 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얘는 다만 두께 종이류는 2mm 이상. 얘는 제조나 가공 공정이 아니라 설치하는 곳이에요. 설치하는 곳. 그래서 건축물의 내부나 천장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방염 처리 대상 물품입니다. 했을 때 여기서는 4번이 틀리지. 요거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다 맞았어요? 잘 맞췄어요? 역시 이제 만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얘가 포인트로 좀 이제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6번 같은 것까지 맞췄다 그러면은 공부가 꼼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만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만점을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맞출 실력이 됐다라는 거야.
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됐을 때, 소방시설 관리업을 폐업했을 때, 영업이 정지됐을 때, 그리고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받은 경우, 이를 다시 찾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자, 이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할 때예요. 등록증이 발급이라는 건. 첫 번째가. 잠깐 쉬었다 할 거는 반납하지 않아요. 그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했을 때요. 영업이 정지되거나 휴업했을 때 반납하지 않겠죠. 그런데 또 어느 경우에 반납하냐. 내가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새로 찾았어요. 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영업이 정지됐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로운 유행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법이 개정되면서 소리 소문 없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자, 이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법에서는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소방시설 공사법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은요, 얘네 4개 전부 다 반납사유예요. 반납사유예요.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얘가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삭제됐어요. 쟤는 반납하지 않아야 돼. 그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만 저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영업이 정지됐을 때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갖고 있다가 영업 풀리면 그냥 다시 쓰면 된다 기준이에요. 근데 공사법은 반납하래요. 그래서 그때 요게 은근히 소리 소문 없이 바뀐 법률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잘 체크 포인트로 맞췄어요, 설마? 이거 제가 얘기해 본 적이, 공부 많이 했구나. 공부 많이 했네. 예. 법이 뭐 지금 바뀐 건 아니고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설서 보시면 나오는데, 소방시설 공사법은 4개가 전부 다 반납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 정지됐을 때는 반납하지는 않는다. 이게 2개의 포인트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자, 금융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소나 학원, 공연장, 금융업소, 학원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규정에 따라서 뭐 여기는 500제곱미터라든가 금융업소도 뭐 업소는 1000제곱미터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은 그냥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합니다. 여기서는 박물관은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없다요. 다음 1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 자격 물어봤습니다. 응시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술설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는 응시 자격이 부여되죠. 위험물 기능지향 부여됩니다. 소방설비기사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사 응시 자격은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관리사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된다입니다. 저는 뭐 이제 친하지는 않은데 이제 운동 같은 데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지금 뭐 한 근 30년 가까이 근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공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앞두시니까 이제 관리사 시험 요즘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공부 다시 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렇게 여기가 이제 3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3년 정도 되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 뭐 어떤 기간이 좀 되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으면은 그때 조금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자격증 같은 거는 물론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임 하시면은 특별히 막 노후를 준비해야 되시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봉사했는데 나머지 인생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지. 예. 다음 11번. 자,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한 날로부터 신고하는 기간은 14일 이내. 예, 요거는 뭐 앞에 문제하고도 거의 동일한 유사한 문제고요. 자, 다음은 1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죠. 임시 기간은, 자, 9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죠. 90일이네. 임시 저장기가 90일이네. 여러분 지금 저랑 하루에 4회차까지 풀고 있잖아요. 평균으로 이걸로 풀었을 때 92점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나오고 있어요, 92점.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오면 실제 시험 가서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나온다요. 일단은 최소 92점 이상은 내가 득점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는 집중력도 좀 더 오르고 이거보다는 문제가 쉬워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쉽거나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96점 정도, 지금 6점 정도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하루에 4회차를 풀고 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해도 한 2개 이상 틀리면 좀 곤란하다. 물론 뭐 실수를 하나 더 틀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 틀린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혹시 지금 막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다 만점만 맞고 있는 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다 만점 맞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은 시험장 가서 오면 돼요. 네, 다시. 자,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자, 요 문제죠. 다음 중 선임 제외 대상. 자, 단 모두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은 딱 2군데입니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조소 등이요. 그럼 자, 여기 모두 설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모든 제조소 등은 다 설치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동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탱크로리 차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걔네들 계속 돌아다녀요. 안전관리자를 어디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2개만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자, 지하탱크 저장소는 제조소 등 안에 들어가요. 근데 설치를 받지 않았으면 뭐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 설치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하탱크 저장소, 5개 저장소, 이송취급소 얘네는 전부 다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데 이동탱크 저장소는 움직이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안 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만 됩니다. 다음은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5개 탱크 저장소의 변경 허가입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5개 탱크 저장소의 기초 지반입니다. 얘를 정비했어요. 그럼 땅을 뭔가 우리 뭐 전문 용어로 까대기 한다 그러잖아요. 평평하게 만들거나 뭘 단단하게 만들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요. 다음 5개 저장 탱크의 지붕의 표면적입니다. 20%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20%가 아니라 30% 이상 교체하면 그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를. 다음 5개 저장 탱크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소방시설 공사에도 착공신고 대상 안에 들어가잖아요. 신설 공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신설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도 변경 허가 대상 안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2번이 틀린 지문이고, 요런 문제가 조금 지엽적이라기보다도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건 지엽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맨 끝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시행규칙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애예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애. 자, 이제 15번으로 가시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제조소 등에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 일정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이 해당 사업소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 소방대로 옳은 것은 여기는 자체 소방대죠.
자위 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둬야 되는 게 자위 소방대가 되는 거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소방기본법에서 설치하는 건 자체 소방대. 의무 소방대는 군복무 대체고요. 의용 소방대는 지역에서 의협심도 좀 계시고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임명하는 경우죠. 다음 16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옮긴 위험물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경우는 1번. 보관기간은 소방서 게시판의 공고기간 종료 후 14일이다. 14일은 게시판의 공고기간이고요. 여기는 7일이 돼야 되죠. 14일 동안 공고하죠. 소방관서장은 보관기간 종료 후에는 보관 중인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된다. 매각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매각 또는 폐기.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이나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해야 한다. 4번 소방관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올 때 뭐가 될 수 있느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요.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손실보상을 준용하는데 어떻게 준용하느냐? 협의가 안 되면 여기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금액을 공탁하거나 통장에 입금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의제기가 있으면은 30일 안에 이의제기라면 그때 관할토지수용위원회 혹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이게 준용되는 겁니다. 이게 준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세트를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대원이 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화재 진압훈련, 인명대피훈련, 인명구조훈련, 구급훈련. 구급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응급처치훈련이죠. 응급처치훈련 그리고 현장지휘훈련이죠. 화재 복구훈련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소방관들이 나가서 불을 꺼졌다고 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구까지 이렇게 조금 도와는 줄 수는 있지만 복구를 위한 어떤 전담팀이 있다든가 복구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서 복구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죠. 네. 자, 18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표지입니다. 이 문제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맨홀 뚜껑 지름. 지하에 설치합니다. 648mm 이상으로 할 것 맞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방사도료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에 따라 칠할 것. 자, 노란색 방사도료의 맨홀 뚜껑은 그리고 둘레에 따라 칠하는 겁니다. 15cm로. 3번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에는 안쪽 문자는 노란색, 바깥쪽 문자는 흰색,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칠해야 된다. 자, 안쪽 문자가 흰색이 돼야 되죠. 흰색.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텍스트를 읽었을 때 텍스트를 오랜만에 봐서 그래요. 그리고 바깥쪽 문자는 여기가 노란색이죠. 여기가 노란색. 다음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에는 소방용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주로 이렇게 표지판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표지판 같은 거로. 세우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19번.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해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경과실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기 책임설이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대위 책임이죠. 자기 책임설이죠. 그 정상을 참작해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면제 기준이에요. 그럼 16조 1항에 따른 소방활동, 16조의 제2의 1항에 따른 지원활동, 16조 3의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17조의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훈련입니다. 거의 소자 빠져있으면 넣어주세요. 소방교육 및 훈련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얘만 해당하죠.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건 국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고, 대위 책임은 뭐예요?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도.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행정법 총론적인 얘기인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얘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외우기 편하게. 형사책임, 면책입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고의나 중과실은 없다요. 형사책임, 면책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세 개를 하나 좀 짚을게요. 얘는 소송지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민형사상 소송이 되면 소송지원이에요. 소송비 지원. 자, 그리고 얘하고 얘만이에요. 소방활동하고 생활안전활동은요. 자, 방해행위 제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방활동하고 생활안전활동을 할 때 누군가 방해행위를 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제압할 수 있는 방해행위 제재가 가능한 게 16조의 1항 소방활동, 16조의 3의 제1항에 있는 생활안전활동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세 개 갖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형사책임 면책 소송지원은 세 개다. 16조하고 16조의 3만 방해행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법 총론에 혹시 나올지 몰라갖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대해서 타인의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 자, 이걸 물어보겠죠. 자, 국가가 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형사책임 면제죠. 예요. 구상권 청구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상권 청구 뭔지 알죠? 그리고 이 구상권 청구를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책임설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면은 대위 책임설입니다. 대위 책임설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상권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조문으로 이 조문 갖다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이 조문 갖다가. 그래서 기억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음 20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장했습니다. 시행령상 보일러의 설치 기준. 1번 보일러의 벽, 천정, 벽, 천정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0.5m가 나오는 건 보일러가 아니죠. 건조 설비가 0.5m를 띄는 거고 얘는 0.6이죠.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내 설치. 화목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 그리고 연료와 본체는 2m 이상 띄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그럼 다 맞는 지문. 여기서 1번만 틀린 지문이 되죠.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건 만약에 당분간 한다 그러면 얘가 주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화목연료. 화목연료가. 다음은 2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간이탱크 저장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 중 밸브 없는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은 자, 뭐 이렇게 관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돼 있어. 밸브가 있는 게 있고요. 밸브 없는 통기관은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5도 이상 뭐 구부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 여기서 근데 밸브 없는 통기관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 이 밸브 있는 통기관은 빠지죠. 이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을 옳지 않은 거. 통기관의 지름은 3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밸브 없는 통기관은요. 35가 아니라 25mm. 이거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통기관에 5개에 설치할 때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통기관의 선당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지금 여기를 얘기하죠. 이 각도, 이 각도.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요.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하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다음 22번.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 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죠.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 결과의 공표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해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번 화재조사라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요. 이거 누설하다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감정 실험을 하는 행위는 이게 화재조사죠. 이 행위를 화재조사라 한다. 화재조사의 정의죠, 이게. 화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화재조사의 정의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23번. 소방안전교육사. 자, 안전교육사 문제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얘랑 배치 기준이 제일 쉬워요. 소방안전교육사의 수행 업무가 아닌 거. 기획, 진행, 분석. 기획, 진행, 분석. 그 다음에 평가, 교수 업무죠. 홍보는 해당 사항이 없죠. 홍보는. 다음은 자, 스프링클러를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은 이거 보기가 빠져 있는데 미안한데 4회차 문제 하나만 좀 줄래? 문제는 안 갖고 있어갖고 여기 있구나. 자, 기억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스프링클러 설치된 기억에 수련시설 내인 학생 수용시설로서 기숙사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인데 수련시설인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요. 교육시설이에요. 니은은 교육시설인데 합숙소입니다. 교육시설 합숙소 1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럼 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다음 디귿 보시면은 얘는 틀렸죠. 디귿은. 그럼 일단 니은은 틀렸죠. 니은 있는 거 다 빼면은 얘하고 얘는 일단 빠지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이에요. 숙박.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럼 얘는 그
숙박시설인데, 잠깐만. 숫자를 잘못 봤다. 500제곱미터구나. 5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은, 6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바닥 면적이, 간이 스프링클러. 그럼 얘는 500제곱미터니까 500제곱미터부터 600제곱미터까지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돼요. 틀렸고요. 다음 리을을 보시면 리을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영화 상영관으로서 영화 상영관입니다. 영화 상영관. 그런데 수용 인원이 100명 바닥 면적이구나. 영화 상영관이고 4층이고요. 4층에 설치되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또 1000제곱미터인 경우죠. 1000제곱미터인 경우.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4층에서 1000제곱미터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맞죠. 얘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자, 그 다음에 미음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사는 산후조리원입니다.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이 돼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맞는 경우는 기억하고 리을 요 두 개만 맞는 케이스가 되죠. 기억하고 리을. 지금 만약에 수용 인원별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물로 24번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그래도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흐름도 그렇고 바뀐 내용도 봤을 때 뭘 비교할 거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요. 단독형 감지기를 구분해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보시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자체 점검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작동점검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2번 종합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해서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점검과 얘는 종합점검 두 개로 구분한다요. 그 밖에 종합점검. 다음 3번 작동점검의 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데 여기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이 특정 소방대상물은요. 작동점검 제외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어요. 안전관리자를 안 둬도 됐다라는 건 3급도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작동점검 제외 대상이에요. 작동점검 제외 대상은 3급도 안 된 거하고요. 제조소 등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오히려 그러니까는 작동점검 대상은 1급, 2급, 3급이에요. 특급, 그 다음에 3급 안 되는 작은데 그리고 제조소 등은 제외됐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다음 종합점검의 대상은 스프링클러. 자, 이거 그 앞에 차에서도 풀어드렸지만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 물 분무 등은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없어다 2,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이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종합점검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터널은 제연설비가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암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단은 뭐 이거 4일차까지 다 풀어보신 거고 되게 좀 점수가 만족할 만큼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동영 갖고 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92점으로 잡고 하세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면 96점이나 만점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후에도 수업 잘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